요즘 저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걸까? 중년이 되면 감정 표현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그만큼 더 미묘해집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몸이 먼저 이야기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이성관계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김현숙 상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말 대신 몸으로 표현되는 그녀의 감정 신호, 그 속에 담긴 진심을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단순한 행동 속에 담긴 감정, 그것을 읽을 수 있다면 중년의 사랑은 훨씬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숫자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그녀의 어깨가 닿을 때 이미 감정은 시작됐다. 사람 사이의 스침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의 이성관계에서 어깨가 닿는 순간은 결코 가벼운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보다 앞선 감정의 신호,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의지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4세 정모 씨는 동호회에서 알게 된 한 여성과의 일화를 떠올렸습니다. 자주 마주 앉게 된 그녀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깨가 가볍게 스치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정 씨는 처음엔 그냥 좁은 자리에서 벌어진 상황이라 여겼지만 어느 날 그 여성의 어깨가 자신에게 오래 머무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는 그 안에 감춰진 미묘한 감정을 감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중년 여성들은 말보다 몸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가 닿는 그 찰나, 상대방의 체온을 느끼는 그 짧은 순간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감정은 무언의 초대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신체적인 접촉이란 중년 이후에는 더욱 신중해집니다. 단순한 터치에도 맥락이 담기고 감정이 실립니다. 특히 어깨라는 부위는 대화 중 가장 자연스럽게 닿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동시에 감정을 전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접점이기도 합니다. 어깨가 닿았다는 건 그만큼 가까이 앉았다는 의미이고 가까이 앉았다는 건 마음의 거리도 줄어들었다는 신호이기도 하니까요. 이때 중요한 건 지속 시간입니다. 툭 닿고 바로 떨어지는 건 우연일 수 있지만 잠깐이라도 멈칫하는 느낌 혹은 어깨가 부드럽게 기대오는 움직임은 분명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가까이 앉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불쾌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설렜던 기억 말입니다. 그녀의 어깨가 조용히 당신을 향해 닿았다면 감정은 이미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에 담긴 체온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 열렸다는 은밀한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2. 야한 농담에 웃으며 답한 그녀의 진짜 속마음. 중년이 되면 사람들은 농담 속에 진심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야한 농담은 단순히 웃고 넘길 수 있는 말장난이 아니라 이성 간의 감정선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되곤 합니다. 그리고 그 농담에 웃으며 대답하는 그녀는 이미 자신의 감정을 조심스레 드러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58세 박 모 씨는 회사 동료와의 술자리에서 겪은 일을 떠올립니다. 동료 여성은 가끔 은근한 성적 농담을 꺼냈고 박 씨가 적당히 맞장구를 치면 그녀는 항상 웃으며 선배도 은근히 이런 얘기 좋아하시네요? 라고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박 씨는 그 말을 단순히 웃어넘겼지만 어느 날 그녀가 먼저 농담을 던지고 박 씨의 반응을 유심히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지한 감정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야한 농담에 웃으며 응대하는 여성은 대체로 두 가지 심리를 가집니다. 하나는 정말 편한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심리적 거리의 해제이고 다른 하나는 그 관계가 더 깊어지길 바라는 감정적 탐색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은 불쾌하거나 무례하게 느끼는 상대에게는 그런 농담조차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을 명확히 긋죠. 그러니 그녀가 당신의 은근한 농담에 웃으며 받아주었다면 이미 어느 정도의 감정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가 먼저 살짝 자극적인 표현을 썼다면 그건 자신의 감정을 조심스럽게 내비치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중년의 이성관계에서는 직접적인 고백보다 이런 은근한 표현들이 더 설레고 긴장됩니다. 그런 얘기 나쁘진 않네요. 가끔은 그런 상상도 필요하죠. 라는 말들은 단순한 대답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조심스럽게 반응을 살피는 중입니다. 혹시 그녀의 웃음이 유난히 길게 남아 있었다면 그건 단순한 유쾌함이 아닌 감정의 여운일지도 모릅니다. 야한 농담에 웃으며 답한 그녀, 이미 마음의 문은 반쯤 열린 상태일 수 있습니다. 3. 손을 놓지 않는 그녀, 그 밤의 감정 신호. 중년의 이성관계에서 손은 감정의 시작과 끝을 모두 품고 있는 부위입니다. 말보다 먼저 닿고 시선보다 깊게 전해지는 감정.
특히 그녀가 손을 잡고 놓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스킨십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오래 알고 지내던 한 지인과 함께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누다 무심코 잡힌 손을 서로 놓지 않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때 그 손의 온기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고 했죠. 불안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묘하게 설레고 편안한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다고 합니다. 손을 잡는 행위는 누구에게나 익숙하지만 놓지 않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건 감정이 머물고 싶다는 표현이자 상대방의 존재를 더 오래 느끼고 싶다는 무언의 고백이기도 하죠. 특히 중년 여성은 감정을 감추는 데 익숙해져 있지만 손이라는 매개를 통해 진심을 전하곤 합니다. 밤이라는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낮에는 조심하던 감정도 밤이 되면 조금은 느슨해집니다. 감정은 어둠 속에서 더 진해지고 스킨십은 말보다 더 솔직해집니다. 그 밤에 그녀가 당신의 손을 잡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 손을 쉽사리 놓지 않았다면 그녀의 마음은 이미 말 대신 행동으로 전달되고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건 그녀가 그 손을 편하게 잡고 있었다는 느낌입니다. 억지로 잡은 듯 어색하지 않고 손가락이 느슨하게 엮인 채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면 그건 이미 감정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을 통해 오가는 감정이 모든 걸 설명해준 듯한 순간 말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건 지금 이 감정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감정은 그렇게 밤의 공기를 타고 마음속 깊이 스며듭니다. 4. 말없이 입술을 깨무는 순간 숨길 수 없는 욕망. 입술은 감정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부위입니다. 미소, 떨림, 숨결. 그리고 때로는 말없이 입술을 깨무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버릇이 아니라 감정이 내부에서 넘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48세 김 씨는 소개팅 후 두어 번 만남을 가졌던 여성과의 한 장면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의 말에 그녀가 아무 대꾸 없이 살짝 입술을 깨물며 눈을 피했을 때 그는 묘한 분위기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 장면은 대화보다 강한 인상을 남겼고 이후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입술을 깨무는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감정의 조절을 위한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은 당황하거나 긴장되거나 어떤 욕망을 느낄 때 이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감정을 억누르기 위한 몸의 반응이며 동시에 감정이 깊어졌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이런 장면이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혹은 감정의 흐름이 무르익은 순간에 그녀가 입술을 살짝 깨물고 있다면 그건 그녀 안에서 감정이 요동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적인 충동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무언의 몸짓인 거죠. 우리는 말로 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눈빛이나 손짓, 몸짓에서 감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깨무는 그 짧은 찰나에도 많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망설임, 긴장, 그리고 기대. 그녀가 당신을 향해 그런 반응을 보였다면 아마 그 마음속에는 더 깊은 욕망이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말 대신 입술이라는 창을 통해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말없이 입술을 깨무는 순간 그녀의 마음은 이미 용기 낼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5. 조용한 데 가자는 그녀, 장소보다 깊은 뜻. 우리 조용한 데로 갈까요? 이 말은 겉보기엔 단순한 제안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 여성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을 땐 단순히 시끄러운 장소를 피하자는 의미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은 때때로 공간을 필요로 하고 조용한 장소는 그 감정이 깊어지는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부산에 사는 60세 김 여사님은 지인과의 만남 중 평소보다 더 차분하고 느릿한 말투로 여긴 좀 복잡하네요. 조용한 데로 갈까요? 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그 제안을 무심코 받아들였지만 그 후 이어진 대화 속에서 그녀의 눈빛과 말투는 확실히 달라졌다고 기억합니다. 그 말은 장소 이동이 아니라 감정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였던 것이죠. 중년 여성은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은근하고 조심스러운 방식으로 감정을 전달합니다. 조용한 곳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 은밀함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속엔 당신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좀 더 편안한 공간에서 함께 있고 싶어요 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뜻에는 신체적 거리뿐 아니라 감정적 거리의 좁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소를 굳이 옮기자고 말하는 그 순간 그녀는 이미 마음의 문을 반쯤 연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조용한 공간에서는 주변 소음에 방해받지 않고 서로의 눈빛, 말투, 숨결까지도 온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그 공간에서 당신의 반응을 좀 더 가까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누군가가 조용한데 가자는 말을 꺼냈다면 그 말 속에 담긴 감정의 무게를 가볍게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장소를 옮기자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을 더 가까이 당기고 싶은 은밀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은 장소보다 함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해진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6. 시선이 자꾸 아래로?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 사람은 관심 있는 대상을 향해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보냅니다. 특히 감정이 얽힌 관계에서는 눈빛 하나가 많은 것을 말해주죠. 그런데 그녀의 시선이 자꾸 아래로 향한다면 그건 단순한 시각적 습관이 아닌 욕망의 방향을 암시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52세정 모 씨는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몇 차례 만남을 가지던 중 대화 도중 자주 느낀 시선의 흐름에 대해 말합니다. 말을 하고 있으면 그녀가 제 눈을 보다가 시선을 슬쩍 아래로 떨어뜨리는 걸 여러 번 봤어요. 단순한 시선 회피라기보다는 약간 부끄러워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 씨는 그 뒤로 그녀가 감정적으로 더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중년 여성은 더 이상 연애에 서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섬세하게 조절하고 표현도 절제하면서 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깊어질수록 시선은 정직해집니다. 특히 그 시선이 상대 입술, 목, 가슴 혹은 손끝 같은 부위에 머무른다면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강한 끌림의 표현일 수 있죠. 시선이 머무는 위치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자꾸 아래로 흐르는 시선은 본능적인 호감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성적 긴장감이 높아진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하며 그 감정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다는 무언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녀는 시선을 금세 다시 올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선의 이탈이 바로 그녀의 속마음을 살짝 들킨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눈은 입보다 솔직하고 말보다 앞서 감정을 드러내니까요. 혹시 대화 중 그녀의 눈동자가 아래로 머문 적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시선의 흐름이 아닙니다. 그녀의 감정이 더 깊은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신호, 바로 그 순간이 감정의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7. 무릎이 스쳤다면 우연이 아닙니다. 스치는 듯 닿는 그 짧은 순간, 감정은 놀랍도록 선명해집니다. 특히 테이블 아래에서 무릎이 닿았을 때 그 스침은 때로 우연이 아니라 아주 조심스럽게 계산된 감정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50세 김모 씨는 이런 경험을 회상합니다. 지인과의 저녁 식사 자리, 다소 좁은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있던 중 문득 그녀의 무릎이 자신의 다리를 스쳤다고 합니다. 처음엔 자리 탓이겠지라고 넘겼지만 그날 저녁 내내 몇 번이나 그 감촉이 다시 느껴졌고 그는 문득 의도된 접촉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중년의 이성 관계는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함이 배어 있습니다. 손을 내미는 것도 눈빛을 주는 것도 쉽게 하지 않죠? 그만큼 무릎이 닿는다는 건 단순한 물리적 접촉이 아니라 감정의 접점을 시도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 다리를 가볍게 스치고도 물러나지 않거나 다시 같은 위치로 다가온다면 그건 의도적으로 감정의 거리를 좁히고 싶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무릎은 감정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가장 은밀하게 접근 가능한 위치입니다. 노골적이지 않으면서도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죠. 한 번의 스침, 그건 정말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반복된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그 신호는 말보다 명확하고 표정보다 직접적이죠. 여성이 무릎을 닿게 했다는 건 감정의 벽을 허물어도 괜찮다는 무언의 허락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대화는 평범했지만 다리 끝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하루 종일 마음을 흔들었던 기억. 그 스침이야말로 마음보다 먼저 움직인 감정의 언어였을지 모릅니다. 8. 피곤해 보여요는 가장 은밀한 초대일 수 있다. 중년 여성의 말 한마디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요즘 피곤해 보이세요? 라는 말이 무심코 들릴 수 있지만 그 속엔 감춰진 감정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말이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눈을 맞추며 나왔다면 그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감정적 유대와 더 깊은 교감을 원하는 마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47세 이모 씨는 함께 일하는 여성 동료가 어느 날 조용히 요즘 피곤해 보이세요? 조금 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찡했다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묘하게 안심이 되면서도 그녀에게 기대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고 하죠. 중년의 감정은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이 감정을 전달할 때는 직접적인 표현보다 배려와 걱정의 언어로 감정을 감춥니다. 피곤해 보여요는 돌려 말한 관심이고 조용한 초대입니다. 지금 당신과 좀 더 가까이 있고 싶다는 뜻이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연결되고 싶다는 사인일 수도 있죠. 이 말은 단순한 상태 묘사가 아닙니다. 그녀가 그렇게 느낄 정도로 당신을 관찰했고 또 그걸 말할 만큼 마음을 열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더불어 그 말 뒤에 차 한 잔 어때요? 조용한 데서 좀 쉬실래요? 가 따라온다면 그것은 더 이상 숨기지 않는 감정의 초대일 수 있습니다. 중년의 감정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깊이 시작됩니다. 그녀가 당신의 상태를 묻는다면 그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돌봄이라는 형태로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누군가가 당신에게 요즘 좀 지쳐 보이세요? 라고 말했다면 그 말의 뒷면을 한 번쯤 떠올려 보세요. 그녀의 눈빛, 말투, 그리고 그 순간의 분위기 속에 담긴 초대는 생각보다 깊고 조용했을지 모릅니다. 이야기를 따라오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종종 말이 없으면 감정도 없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중년의 사랑과 관계는 말보다 훨씬 더 깊고 조용한 신호들로 이루어집니다. 어깨가 닿는 순간 살짝 머뭇거리는 눈빛, 놓지 않는 손, 가벼운 농담에 담긴 의미, 그리고 피곤해 보여요 라는 짧은 한마디까지. 그 모든 행동과 말 속에는 수많은 감정의 결이 숨어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들은 직설적인 고백보다 조심스러운 몸짓과 다정한 배려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감성이고 관계를 이어가는 지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행동 속에서 묘한 설렘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건 어쩌면 그녀가 건넨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은 전달됩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알아보려는 따뜻한 시선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숫자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